근데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은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였구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 그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유인해야 돼. 그래서 자산에 저소득층도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개미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젊은 층들이 돈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후회를 안 하게 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잘했구나. 동학개미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거기서 뭘 해줘? 401k 그러니까 투자협회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하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되고 1980년에 한국 주식 시장이 1조였다는 거는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이게 진짜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죠. 그냥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저평가됐다고 보는 이유는 뭐죠? 기업 지배구조의 열악성. 외국에서 투자할 때 가장 꺼리는 게 기업 우리 정말 투자할 만한 그런 뭐라 할까요? 경영이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기업 지배 구조에서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법을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상법 어느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선관 의무라고 해서 이사회 선거 업무. 예, 그래서 그게 그 회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회사와 주주. 예, 주주를 넣자. 주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주주, 그러니까 50% 갖고 있으나 0.001% 갖고 있으나 똑같이 그 권리가 주장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나는 회사에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은 상관없어. 이렇게 그런 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거가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도 이제 주식 투자를 친근하게 여겨야 되고. 정부는 그걸 보호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기업도 책임을 해야죠. 지금 셀러리맨들이 자산이 안 생기니까 막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동학개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가서 손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50년 동안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는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미국은 2주마다 돈을 주잖아요. 그 종업원들한테 2주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시장에 2주마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물고기 생기죠. 그러면 생태계로 변하는 거죠. 일본은 정반대의 길로 갔죠. 부동산. 부동산은 안타깝지만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위험하다는 그거부터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계속 하는 이유도 그거고 많이 깨고 있죠. 주식은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였구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월급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이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본가 되는 길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이 기업이 나의 노력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인데 주식은요, 장기로 보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장기로 보면 가장 안전한.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요. 어느 회사도 내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식은 처음에는 위험하죠. 그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20% 올라갔다가 20% 떨어지고 하죠.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기업은 돈을 벌기 때문에 안 좋은 때도 있지만 결국 돈을 벌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식 가격을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하고 변동성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변동성을 위험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주식시장은 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해외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한국 기업은 가치가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나올지 모르죠.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도 전부 M&A를 통해서 발전한 거지 자체 개발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돈이 많은 거예요. 전부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나 전부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 은행보다 주식이 확실히 미래를 위해서 좋다, 개인을 위해 좋다라는 걸 딱 근거를 대라면 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50년 전에 50평 샀는데 50년 지나니까 100평이 되나요? 간단하거든요. 평당 가격이 올랐죠.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간단하죠. 내가 스타벅스를 하나 차렸으면 아이디어 갖고 스타벅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돼서 20년 지났더니 1000개가 됐어요.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10명 나오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 돈만 들어가면 돼요.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일본은 결국은 이제 은행으로 머물렀는데, 그렇죠. 은행하고 부동산으로 갔는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은행으로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주식이 있다는 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의 한 30%가 부동산이고 내가 살찌고 필요하니까 나머지 70%는 과감하게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64%가 자산이 64%가 부동산. 아니 더 돼요. 70이라는 얘기도 있고, 70, 예, 통계적으로 75%인가 그래요. 70 정도. 예. 무지하게 위험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비율이 높은 정말 나라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우리나라죠. 올라가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걱정해야 돼요. 떨어지면 정말 그게 디제스트예요. 그렇죠. 레버리지. 자, 이게 포트폴리오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태진 양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401K 같은 경우 미국은 약 40에서 50%가 주식이에요. 한국은 2%예요. 2%밖에 안 돼. 네, 2%예요. 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조, 300조 되는 돈이 2%가 20%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 해도 몇십조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 바꿔야죠. 뭘 바꿔야 돼요? 아이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이를 풀어줘요? 네. 사교육비 없어요. 교실 밖으로 없는 학교하고 만들고. 네, 그리고 스포츠. 전교 1등이 없는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석체맥이지 말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한국의 그 스타트업이나 한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장래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쪽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도 많고 상당히 장래성이 많다. 오히려 유니콘을 보면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안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유니콘이 생겼거든요. 그들이 어떤 그 한국 기업을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이 더 있는 것인지. 왜냐면요, 한국은 한국 사람에 대한 유수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만 부정적인 한국에 와서 제일 느낀 게 한국 사람이 가장 한국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투자하기가.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안전하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외국에 다녀보시면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있나요? 치안, 네. 질서, 네. 예, 정말 법을 지키는, 안전하죠. 법을 지키는 거.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또는 건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건물주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건물주의 되기 전에 먼저 주식을 투자해라. 그리고 건물주 되기 전에 주식에 투자하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몇푼백을. 왜냐하면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재 우리가 주식 상장할 때는 우리 사주 20%, 그냥 기관 60%, 그다음에 일반 국민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BTS라든지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은 그 주주가 소비자이면 동시에 많은 주주가 함께 참여하면은 훨씬 기업 가치도 좋아지고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도 늘어나고 이게 우리 국민주 이걸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기업이 할 거예요. 일이죠. 예, 이제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100% 미국은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근데 기업과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죠. 예, 저희는 이제 배정 비율이 예, 정해져 있고. 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예. 이게 자유. 왜냐하면 걔들한테 주면 살짝 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나한테 가장 우량한 주주는 오랫동안 같이 우리랑 갈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줬더니 그만 팔아버리더라. 그러면 블랙리스트죠. 당신한테 앞으로 IP 안 줘. 그렇게 이제 이게 시장이 어쩌면 국민주를 주고 여기 장기 보유 혜택을 주면은 이게 우량 고객이고 충성 고객이. 그렇죠. 그럼 기업 가치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네. 아니면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IPO를 도와줄 수 있는 IPO 할 왜냐면 때 지금 뭐 SK 바이오나 뭐 이런 거 해서 막 매덕 넣어도 얼마 못 받잖아요. 사실은 일반 기업하고 더군다나 BTS라든지 이런 소비자가 B2C가 많은 부분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주주가 많을수록 더 회사 가치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한 건데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사실 대부분은 다 외국 펀드, 외국 기관들이 너무 투자한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왜 유니콘이거든요. 그랬을까? 근데 지금 국내가 사실 유동성도 풍부하고 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있는데 이게 보는 안목이 없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투자가들이 한국 이 기업들을 더 평가를 못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외국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성장 가능성과 미래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도 많은 펀드와 돈이 있는데 왜 국내 이 기관들은 국내 좋은 기업에 투자를 못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미국은 네. 시장이 크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사왔을 때 중국에 비즈니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 비즈니스가 있을 때 내가 이걸 미국에다 갖다 팔면 나중에 언젠가 엑시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기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겠죠 물론. 이거를 내가 회수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한국에서 한국에만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상장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한국에 상장했을 때 그 돈이 미국에 상장하면 예를 들어 내가 밸류에이션이 다르다 말씀하시는 1조를 거예요? 받았을 때 밸류에이션 문제. 돈이 말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상력 자체를 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은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를 바이오가 요새 뭐 몇 개 회사들이 굉장히 1년에 뭐 몇 조씩 받는 그런 걸 하잖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그럼 왜 외국 바이오 회사가 여기 관심을 가질까요? 한국 사람의 우수성,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네가 직접 개발해. 그러면 내가 사줄게. 이거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의 우수성을 한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제 알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되죠.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네, 똑똑하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엄청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매일 이메일이 오고 편지가 와요. 젊은 사람. 저는 이게 그 젊은이들이 이제 이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디지털 혁명이 진행된다는 거는 소득과 지급이 불안정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산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가 있는 동학개미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호되어지고 그렇죠. 그 정부 역할이에요. 예, 보호되어지고 이게 그래야 이제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사실 주식으로 가자고 하면서도 내가 참 마음이 불안한 게 이 결국 니들이 자산을 지켜주고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4분의 K예요. 그게 퇴직연금이에요. 알으셨죠? 답이 그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월급의 10%가 주식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띠를 해야 그래서 돼요. 부자들이 네. 돈을 주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인센티브 사회적 기여와 네. 인센티브라는 이 네. 사회적 그리고 이제 기여가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지배 구조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주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제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그 진짜 만 프로젝트 절대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 포인트까지 간다. 네, 만바도 가죠.
충분히 가죠. 저도 중산층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지금은 게 90%의 사람은 지금 저기 계속 저도 지금 몰락하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주식 비중이 없어요. 자산이. 네, 자산.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부자일수록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요. 이게 지금 중산층이 결국은 이게 탄탄해야 결국 국가가 탄탄한데 당연하죠. 허리가 두터워야죠. 중산층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게 한국 경제의 큰 문제죠. 양극화가 생기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저는 그 아까 주시장 10,000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그 랭킹, 국부의 랭킹이 저는 3위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중국, 한국.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자, 그럼 주식사 5,000을 위하여. 5,000을 위해서 어떻게 찍지?